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퇴를 하면 어디서 살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 온 이유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해도 여기 계속 거주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이 은퇴나 아니면 뭐 파이어족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베트남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기본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게 있고,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은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틀릴 가능성도 높겠죠. 뇌피셜이니까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뉴스나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 태국 여행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태국 주요 도시나 관광지에 가시면요, 이런 커플 많이 보일 겁니다. 서양 할아버지랑 그리고 태국 여성분들 한 30대, 한 40대 정도, 어릴 경우에는 20대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파타야나 방콕, 푸켓 같은 지역 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왜 이런 관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제가 오늘 이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동남아 은퇴 이민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제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요, 태국 여성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요. 뭐 모든 여성분들이 비슷하겠죠. 근데 동남아 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국 여성분들은 서양 남성분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서양 남성분들은 태국에서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랑 동시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비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관계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401k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연금저축펀드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나마 비슷한 게 국민연금이랑은 또 다르고, 이건 이제 일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연금저축펀드나 아니면 뭐 그 퇴직연금 요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런 경제적 기반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400만 원도 이제 받으시거든요. 은퇴를 하고 요 정도의 돈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미국에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외식 한번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이 금방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직접 이제 요리를 해 먹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는 게 사실상 어려운데요. 요 금액을 가지고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나라에 갈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보자면요, 보통 이 관계가 결혼은 아니고 동거 형태로 많이 유지가 돼요. 서양 남성분들이 태국에 단기 체류하거나 은퇴 후 장기 체류를 선택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태국 여성들이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태국 여성분들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꼭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서포트는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서로 윈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양 남성분들은 좀 자유라던가 개인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커플들도 워낙 많고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언을 하면 욕을 또 많이 먹겠지만, 단언하건대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나중에는 뭐 중국,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시아인들끼리 동질성이 일단은 있고요.
그래서 서양 분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무교긴 하지만 유교나 아니면 뭐 불교 사상 같은 게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남아에 오시는 게 동질적으로도 비슷한 게 있고 거부감도 적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50대, 40대 남성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10년이나 20년 후일 거예요. 이때부터는 글로벌화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과 동남아를. 그래서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이런 문화적 상대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단언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은퇴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여유롭게 산다. 그게 지금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은퇴하고 2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 한 채에다가 또 한 300만 원 있어야지 가끔 외식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좀 가고 뭐 의료원도 가고 할 텐데 그 정도 금액을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봐도 뭐 상위 한 20% 정도 분들이 아니면 나머지 분들은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 모았구나 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혹은 은퇴 연령대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이주 혹은 은퇴를 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동남아시아 은퇴 이민을 고려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은 태국이랑 베트남 두 군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은퇴 이민을 하는 서양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 정착하기 좀 쉬운 뭐 정치적인 뭐 서포트 태국 정부의 서포트도 있고 이미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럴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나에게 맞는 은퇴 이민 혹은 은퇴 거주지가 어디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경제 쪽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두 나라 공통점은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만약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월세는 대략 좀 이제 외곽 쪽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에서 좀 중심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뭐 100만 원 정도 선으로 이제 잡으시면 충분히 임대료를 내실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완전 로컬처럼 살 수는 없지만 약간 뭐 로컬 음식도 먹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가끔 먹고 외식도 하고 뭐 구경도 다니고 하면 대략 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뭐 이제 의료비라던가 뭐 항공권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적게는 150만 원 정도에서 뭐 여유롭게 산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서양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요 도시인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데 가면 외국인 커뮤니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은퇴 비자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되면요, 태국 은행 계좌에 돈 넣어놓고 하면 약간 영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료 관련해서도 충분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막 응급실 대란 나오고 뭐 당장 지금 막 사람 죽어가도 어떻게 보면 파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오는 게 보면 한국이라고 꼭 양질의 지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라고 꼭 못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비싸니까 현지인들이 못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금액을 낸다고 하면 양질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죠. 아무래도 한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에 친숙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후배의 관계 같은 것 있고, 나이 든 사람 장유유서 이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문화적인 동질성이 태국보다는 크다고 보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거주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아보면요, 진짜 외곽 쪽으로 간다고 하면 50만 원도 아니고 한 30만 원이면 아파트 이제 플랫이나 아니면 투룸을 빌려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로컬식이랑 섞어 먹는다고 하면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누릴 거 누리면서 이제 거주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적게는 한 100, 12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여기서는 충분히 이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 이런 게 강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조금 의료 쪽은 아직 부족해요. 베트남이 베트남 유튜버 예전에 빠니보틀이랑 노홍철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여기서 사고 나가지고 막 꼬매셨거든요, 노홍철님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상처 골마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막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는 이제 외국계 좋은 병원이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어설픈 것 같아요. 태국보다는 못한 게 있죠. 좀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구글 리서치를 좀 해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확인한 건데요. 태국의 생활비는 주요 도시인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방콕은 비교적 비싸지만요, 외곽이나 중소도시 가면 월 생활비가 1,500에서 2,500달러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한 180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임대료, 식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요 금액 수준이면 미국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하노이 같은 대도시는 1,000에서 2,000달러, 말씀드린 것처럼 130에서 한 200, 한 4, 50까지 되는 것 같아요. 태국보다는 약간 저렴하고 특히 이제 식비나 교통비가 매우 저렴해서 태국에 비해서 이런 게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은퇴자분들에게 중요하죠. 방콕이나 치앙마이 같은 대도시는요,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국제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대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태국이 사실 동남아에서는 의료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형 관광 이런 게 유명한데 여기는 그냥 의료 관광 자체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치료만 받고 가시는 분들 좀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몇 년간 이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은퇴하실 쯤에는 베트남도 나름 이제 의료 쪽에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후 관련된 건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기후 차이는 태국이 조금 더 덥다, 베트남보다.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당연히 다르고요. 치앙마이나 베트남의 달락 같은 도시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있을만한데 대도시 방콕이랑 호치민 기준으로 얘기하면 방콕이 조금 더 덥고 습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다가 가끔씩 태국 출장을 가면 태국만 가면 사우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덥고 습해가지고 밖에 못 걸어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베트남은 좀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한 편이어서 그늘 같은 데 있으면 좀 시원하다 느끼는데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비자 및 이민 정책이에요. 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타이먼트 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50세 이상이고 은행에 예치된 자산이나 연금 수입을 증빙하면요, 매년 비자를 갱신해 준대요. 그리고 장기채를 위한 다양한 비자 옵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관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도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어려워요. 베트남 분이랑 결혼해서 비자를 받고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요, 추가적으로 할 만한 비자 정책이 없고요. 투자를 하시면 이제 매년 발급받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수준이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되고 2년짜리 받으려면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비슷하잖아요. 비자 받기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예요. 태국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서양인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라던가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인 커뮤니티가 빠르게 성장했고 은퇴자들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요. 여기 뭐 칠군 푸미흥이라던가 하노이 미딩 다낭 이런 데 가시면 여기 한국인가? 한국 약간 중소도시 혹은 한국의 한 00년대 요 정도 수준의 그런 느낌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한국 온 것 같아, 예전 한국 같아,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이제 동남아 이제 이민 혹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태국이랑 베트남을 주요 예시로 들어봤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거기는 꼬부랑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들었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도시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방콕 같은 도시는 이미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다니시기도 편하죠. 대신에 조금 비싸다. 이제 조금 더 비싼 게 있고, 그리고 완전 불교 기반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 커뮤니티 너무 잘 되어 있고 비자 정책도 좋은데 한국인에 대한 거는 조금 약하다, 아직까지. 문화적인 동질성도 없지,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도 좀 작죠. 이렇게 이런 이제 단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들자면 한국인 커뮤니티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모은 금액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베트남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다낭 같은 도시, 휴양 도시는 한국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금액이 워낙 저렴해서 뭐 100만 원 정도, 월에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현금 흐름이 있어도 충분히 은퇴하실 만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면에 이제 의료 시설이나 이런 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자 정책이 좀 폐쇄적이어가지고 장기 거주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인과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번 비자를 갱신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간다거나 혹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좀 리스크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뭐 미얀마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네, 오늘은 제가 좀 그나마 아는 베트남과 태국, 그리고 앞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갈 것 같은 나라인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 올리는 일꿀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한국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베트남도 많이 힘들죠. 모두가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 힘을 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돼야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